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데일리 메이크업 겟레디 찍은 지 진짜 너무 오래된 거예요. 제가 최근에는 이제 연예인 커버 메이크업이나 아니면은 연예인분들 메이크업 포인트 짚어가지고 이제 튜토리얼로 알려드리는 영상들 많이 찍었다 보니까 제가 제 메이크업 찍은 지가 되게 오래된 느낌이긴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찍었지? 하고 봤더니 거의 5개월 전인 거예요. 무슨 일? 그 뷰티 유튜버가 무슨 일이야? 자기 메이크업 안 보여준 지가 5개월이나 됐더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진짜 많이 하고 다니는 저의 찐 데일리 메이크업, 그리고 제가 뭐 인스타로는 근황을 너무너무 지겹도록 스토리로 많이 알려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또 인스타 안 보시는 분들은 제 근황을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뭐에 빠졌는지 이런 거 이제 약간 TMI들 좀 대방출하면서 이제 예쁘게 제가 최근에 하고 다니는 데일리 메이크업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꿀조합 찾기 장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예쁜 꿀조합들 진짜 많이 나올 예정이고요. 네, 끝까지 보시면은 아주 예쁜 메이크업 정보들 쏙쏙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초는 뭐 크게 막 많이 바뀌진 않아가지고 지겹도록 쓰고 있는 브링그린 패드로 한번 닦아줬고 이니스프리 요 그린티 밀크 에센스 패드에다가 적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절여놨거든요. 패드로 닦아주는 거랑은 또 다르게 이렇게 한번 절여주는 작업을 하면은 겨울에는 또 건조하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 이것도 너무너무 지겹템이라 제가 좀 소개하는 게 민망한 수준이기는 한데 제 영상에 진짜 한 10번 넘게 등장한 것 같아요. 정말 지겹도록 추천한 너무너무 사랑하는 CMP PDRN 앰플 발라줄 거고요. 오늘 이 제품 유료 광고이기는 한데 유료 광고인 게 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너무너무 지겹도록 쓰고 있고 진짜 제품 정보 하나 안 보고도 읊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찐템. 너무 제롱이들은 잘 알고 계시죠? 진짜로 이거는 제가 매일 바르는 세럼이에요. 뭐 아침에 바르든 저녁에 바르든 아침에 안 발랐으면 저녁에라도 꼭 바르고 아니면 아침 저녁 다 바를 때도 있고 무조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바르는 앰플입니다. 아니 웃긴 게 제가 지금 촬영용으로 새 거 받기는 했는데 계속 새 거 뜯고 하는 게 아까워가지고 쓰고 있던 거를 지금 뜯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소리 들리실까요? 다 써가지고 안 나와. 이것도 또 지금 새로운 공병이 탄생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억지로 짜면은 그래도 나오거든요. 거의 또 다 썼어요. 얘는 진짜 공병을 세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앰플입니다. 제가 마켓템을 진짜 신중하게 고르는 편인데 제가 마켓까지 열었던 제품이니까 이 제품에 대한 진정성은 뭐 딱히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제 마켓이 아니더라도 사실 올영 랭킹에 항상 상위권에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진짜 모두가 아는 좋은 제품. 제가 지금 이렇게 PDRN 앰플 싹 발라줬는데 제가 이 PDRN 앰플 진짜 좋아하는 게 얘를 바르고 나면 피부가 이렇게 뭐랄까 좀 옹골차지는 느낌이거든요. 막 끈적거리지는 않으면서 피부의 이 밀도 자체가 되게 딴딴 쫀쫀 이렇게 되는 느낌?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가 제가 꽤 많은 양을 발랐음에도 흡수력이 너무 좋습니다. 막 끈적끈적 거리거나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싹 흡수되고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겉에는 딱 진짜 화장 잘 먹을 정도로의 그 정도의 끈끈한 맛 남아있어요. 끈적 아니고 화장 잘 먹을 때 약간 풀 같은 역할 해주는 정도의 그 정도 끈끈한 맛 딱 남아있습니다. 이 탄력 제품 특유의 리치한 느낌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제품을 너무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진짜 딱 내가 원하는 피부 컨디션대로 피부를 딱 잡아주면서 탄력 보습 케어까지 아주 완벽하게 해주는 제품이고요. 저는 이 제품 사실 사계절 내내 쓰기는 하는데 이런 겨울철 되면은 피부 장벽도 더 많이 망가지고 피부 컨디션도 안 좋아지잖아요. 이럴 때 이 앰플로 딱 바꿔보시면 이게 장벽 개선에다가 보습 케어까지 제대로 해주니까 진짜 화장도 쏙쏙 잘 먹어요. 지금 딱 앰플 바르고 난 제 피부 상태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진짜 흡수력이 짱이고 손등에도 발림성 한번 싹 보여드리면은 진짜 이 흡수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진짜 피부가 빤빤해지게 만들어주면서 끈적이진 않아. 이 제품 효과는 흡수력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제품 성분이 아무리 좋아도 피부에 쫙 흡수가 안 되면은 겉돌면은 뭐 말짱 도루묵이에요. 근데 이거는 쫙쫙 흡수되면서 너무 좋다. 제가 무거운 기초 진짜 못 쓰는데 이렇게 탄력템 중에 유일하게 제가 정착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또 좋은 게 탄력 케어에만 좋은 게 아니라 진정 효과적인 성분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진정 처돌이로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게 쓰고 있고요. 이 제품이 진짜 어느 정도로 좋냐면은 제가 사실 뷰티 크리에이터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기초 제품군은 다들 좀 자기 밥그릇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광고하고 있는 제품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특정 기초 제품을 콕 집어서 야 그거 네가 광고하는 거 네가 마케팅한 거 써봤는데 진짜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을 일이 사실 기초 제품군만큼은 그렇게 많은 흔한 일은 아니에요. 정말 흔한 일이 아닌데 이 제품은 너무 신기하게도 뷰튜버 지인 2명이나 저한테 제가 먼저 그거 어땠어? 라고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냥 찐으로 야 그거 PDRN 진짜 좋더라 라고 얘기를 해줬던 그런 제품입니다.
어쨌든 이 제품 제가 너무너무 자주 추천한 제품이기도 하고 찐템이어서 제품 자랑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제가 또 방구석 CNP 앰버서더로서 미리 조금 스포를 드리면은 내일 1월 1일 단 하루 오특이 또 울령에서 진행이 된다고 해요. 제가 계속 들고 설명했었던 이 30ml짜리 이 본품 2개나 들어가 있는 더블 기획이 무려 단 하루 동안 무려 49%나 할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2개 세트 발이가 22,900원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미쳤죠? 개당 가격으로 치면은 이거 하나에 한 10,000원 초반대에 구매를 하시는 거니까 미친 가격이고요. 또 CNP가 사은품 퀄리티도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이번에 앰플 사면은 선착순으로 이렇게 부클 파우치, 이렇게 키링처럼 달 수 있는 부클 파우치 나가고 4만 원 이상 사면은 이거는 진짜 퀄리티가 더 대박이에요. 패딩백 이거를 4만 원 이상 사면 선착순을 준다고 하니까 자세한 거는 더보기란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크림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한 2-3개 정도 중에서 돌려서 쓰기는 하는데 오늘은 이거 같은 CNP 라인에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켓할 때 이거 서브로 같이 갖고 왔던 제품인데 그때도 그냥 솔직히 말씀드렸었어요. 사실 저는 여름에 쓰기에는 여름 낮에 쓰기에는 저는 좀 무겁게 느껴진다. 그래서 여름에는 저녁에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겨울철에는 낮에 발라주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피부가 다른 계절보다 다 건조해지니까 이렇게 낮에 화장 전에 쓰기에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앰플로 사실 어느 정도 촉촉하면 다 잡힌 상태라서 크림을 많이 바르진 않고 그냥 이 정도만 싹 발라서 기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성분들이 이 크림에다가 앰플 살짝 섞어가지고 써보시는 것도 추천. 그리고 이제 베이스 들어가 줄 건데 저는 솔직히 데일리 메이크업 때 쿠션 쓸 때는 거의 노베브 쓰고 여기다가 좀 글로우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숨 쿠션 그때 추천했던 거 쓰고 있는데 오늘은 또 파데 써줄게요. 파데는 요즘 촉촉하게 하고 싶을 때는 거의 이거만 써요. 이더인. 이거 진짜 좋아요. 너무 입구가 더러운데 약간 뭐랄까 파운데이션인데 좀 비비 같은 느낌? 되게 컨트롤이 쉽고 쿠션 쓴 이후부터는 파데를 사실 그렇게 자주 바르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냥 휘둘 맛둘 진짜 비비처럼 막 바르기 좋은 그런 느낌? 컬러감도 상아빛으로 되게 예쁘고 피부 표현도 너무 촉촉하게 예쁘게 되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잘 돼가지고 제가 요즘에 되게 꽂혀있는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리고 파데도 또 파데인데 이 스펀지가 진짜 좋아가지고 저는 이거 내돈내산으로 3세트, 2개씩 들어가 있는 거 3세트 더 쟁여놨어요. 뭔가 이렇게 좀 스파광 피부처럼 이렇게 예쁘게 표현이 돼가지고 파데는 요즘에 글로우하게 할 때는 이더인 쓰고 약간 세미매트 느낌으로 할 때는 그 VDL 커버 스테인 이렇게 제일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겟레디 윈미니까 저의 근황도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요즘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들 꽂혀 계시겠지만 제가 원래 두바이 쫀득 쿠키가 처음에 먹었을 때 그렇게 맛있다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뭔가 제가 초반에 입문을 할 때 뭔가 그 안에 그 피스타치오 크림이랑 그 부분이 너무 크리미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카다이프가 너무 많이 바삭바삭하게 느껴지고 좀 식감이 목에 좀 걸리는 그런 느낌의 그 두쫑코로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두쫑코가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헤드스파가 있는데 이제 헤드스파 원장님이랑 헤드스파 끝나고 나면 항상 수다를 이제 짧게 좀 떨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두쫑코를 이제 2알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먹어보라고. 근데 2개가 각각 다른 집이었어. 근데 큰 기대는 없이 딱 먹었는데 내가 이제까지 먹었던 두쫑코랑 다른 거예요. 너무 바삭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약간 크리미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그 두바이 픽스 초콜릿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크리미한 느낌이 좋단 말이죠. 그런 느낌으로 된 진짜 정말 맛있는 두쫑코를 먹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지금 두쫑코에 완전 꽂혀가지고 거의 매일 먹고 있다. 일단 두쫑코 토크 중에 너무 죄송하지만 컨실러 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컨실러도 또 이더인 저 뭐 광고 예정 있거나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파데를 써보고 이 브랜드가 너무너무 좀 호감이 돼가지고 컨실러도 사봤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커버가 엄청 잘 되는 컨실러는 아니고요. 피부가 만약에 진짜 가릴 게 많다라고 하면은 저는 비추고 근데 좀 이렇게 많이 가릴 거는 없는데 너무 두껍지 않게 좀 커버를 예쁘게 하고 싶다 할 때 써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두쫑코 토크를 마저 해보자면은 그래서 그때 저희 헤드스파 선생님이 주셨던 진짜 맛있었던 그 2개는 힙카롱이랑 카페 포모라는 곳이고요. 둘 다 강남구청역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2개가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발견해낸 진짜 맛있는 두쫑코 집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올때라는 곳인데 이게 1원에 있더라고요. 1원 올때 1원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저는 쿠팡이츠로 시켜 먹거든요. 일단 제가 느끼기에 그 맛의 티어로 치면은 1등은 저는 힙카롱이었고 제 입맛에는 그리고 2등이 포모랑 올때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둘 다 비슷하게 맛있는데 어쨌든 올때의 장점이 보통 두쫑코 가게들은
낮에 열고 그때 다 소진되고 닫잖아요. 근데 올 때는 오후 6시 이후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저녁에 주문했을 때도 운 좋으면 또 잘 식혀서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도 주문해놨거든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올 때 이런 점. 배달이 오고 있어요. 배달 중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진짜 맛있는 두쫑쿠집 강남권에 3개 풉니다, 여러분. 강남 근처에 거주하시거나 직장이 또 여기 근처에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맛있는 두쫑쿠 라이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하다 보니 두쫑쿠 얘기하고 이 얘기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제가 또 요즘에 드는 생각이 또 있거든요. 이건 또 바로 다이어트 고민입니다. 다이어트 고민. 일단 제가 목 톤을 좀 밝혀주고 싶어서 딘시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게 손으로 바르면 진짜 톤업이 대박이고 브러쉬로 이렇게 바르면은 약간 퍼지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지금 브러쉬로 좀 자연스러운 톤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던 얘기를 또 마저 해보자면은 제가 그렇게 두쫑쿠에 꽂혀 있지만 요즘에 또 드는 생각은 제가 이제 몸무게가 이제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50, 51, 52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53, 54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한 6년 사이에 평균 무게로 치면은 진짜 조금밖에 안 찐 거긴 해요. 한 2kg 정도만 약간 찐 채로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뭐 스토리에는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런 거 올리니까 막 제가 먹어도 살이 되게 안 찌는 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고 저는 거의 하루 종일 간헐적 단식 느낌으로 공복 시간에 진짜 길게 갔다가 간식도 한 오후 4시, 5시 이쯤에 해가지고 두쫑쿠 먹고 저녁을 먹는 그런 느낌으로 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유지는 하고 있지만 완전 빡센 다이어트 이걸 한 지는 좀 오래됐어요. 근데 요즘에 뭔가 이게 또 미디어가 문제라고 해야 될지 이거에 영향을 받는 제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날씬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살을 요즘에 쫙 빼고 나타나는 일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원래도 진짜 뭐 흠잡을 데 없이 너무너무 예뻤는데 살을 빼니까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유지어터로 산 지 진짜 오래됐지만 이 몸무게의 세팅 포인트를 진짜 오랜만에 좀 낮추고 싶다는 생각? 제가 키가 옛날에는 여러분들한테 167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건강검진 비교적 최근에 했을 때 168.8까지 나왔거든요. 키가 제가 지금 거의 169에다가 몸무게가 이제 53, 54 이렇게 이것도 진짜 충분히 날씬한 몸무게이긴 한데 한 3kg 정도만 빼서 그냥 딱 평균 몸무게를 한 50, 51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뭐 생각만 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닌데 제가 또 워낙에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먹는 거를 좀 맘 먹고 진짜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이제 조절을 하면은 또 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다가도 근데 유일한 거의 몇 안 되는 행복이 먹는 건데 이 먹는 것의 재미를 포기해가면서 빼봤자 어차피 영상에 막 그렇게 보일 정도의 그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몸이 가벼워지면 좋기도 하고 계속 무한 그 굴레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허리가 진짜 절대 살이 안 찌고 짤룩한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요즘에는 허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허리가 슉 들어간 느낌이었다면은 이 허리가 들어가는 거 자체가 점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랄까 이 허리 통 자체가 예전처럼 살을 많이 빼도 이렇게 쏙 납작해지지가 않는 그런 느낌? 그래서 나는 진짜 상체에는 살 안 찌니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30대는 30대인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옆구리살도 그렇고 여기 팔뚝도 그렇고 약간 이런 진짜 군살 같은 거를 좀 정리를 하고 싶다는 마음 또 여기서 무슨 마인드맵처럼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꼭 살을 뺄 목적은 아닌데 지금이랑 그대로 살아가면서 군살이 살짝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이 겟레디 찍기 전에도 한참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필라테스랑 자이로토닉을 같이 하는 샵에 등록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거의 2달 정도? 2달 넘은 것 같은데 어쨌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자주 가질 않아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 그래서 뭔가 그게 엄청 유의미하게 막 뭐 살에 도움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거 하고 나면 시원하고 할 때 막 자세도 딱 교정되는 느낌이고
평소에 자세에도 신경을 많이 쓰게 돼가지고 그런 부분은 좋은데 문제는 제가 그 운동이 약간 지루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플라잉 요가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 저 눈썹은 저희 쉐딩 요 뉴트럴 브라운에 있는 밑에 컬러로 해서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요거 롬앤의 플랫 브로우 메리 블론디로 해가지고 좀 밝게 그려주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약간 이렇게 선을 정리해줬으면 하는 부분을 저희 펜슬 컨실러로 살짝 라인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컨실러가 픽스되면 안 돼가지고 픽스되기 전에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플라잉 요가가 이렇게 있구나라고 처음에 알게 됐던 거는 우리 원영 공주님, 우리 장원영님 인스타를 보다가 플라잉 요가 쫙 되어 있는 그 사진을 보고 와 이런 운동이 있구나. 근데 딱 봐도 너무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운동 니즈가 아예 없었을 때여가지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였다면은 이제 운동을 제가 하니까 이제 플라잉 요가에도 관심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검색해봤더니 집이랑 멀지 않은 곳에 또 있어가지고 이거를 남은 회차를 다 하고 나면은 플라잉 요가를 해볼지 아니면은 어쨌든 필라테스랑 요 자이로토닉을 길게 한 건 아니니까 좀 더 해봐야 될지 지금 그 고민에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는 재롱이 분들 중에서 필라테스랑 자이로토닉이랑 플라잉 요가를 다 해보셨거나 아니면은 필라테스나 자이로토닉 중에 하나랑 플라잉 요가 이렇게 해보신 분들 만약 운동 많이 해보신 분들 있으면은 저한테 한번 조언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운동 이쪽은 진짜 잘 모르는 분야여가지고 네. 그러고 지금 섀도우는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여기 눈두덩이에 넓게 깔아줬거든요. 삐아의 커스텀 커피 요 팔레트인데 얘가 되게 좋은 게 진짜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로만 딱 되어 있거든요. 무펄 컬러로 진짜 딱 쓸모있는 컬러들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얘로 하면은 딱 웜직은 느낌 내기 너무 좋고 이런 컬러가 진짜 킥이에요. 이렇게 약간의 붉은기 들어가 있는 이런 컬러 약간 진저빛 컬러가 들어가 있어야 또 제가 원하는 느낌 내주기가 너무 좋은데 이게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팔레트 컬러가 엄청 많은 것보다 이렇게 한 6개짜리나 아니면은 한 4군데 좀 알찬 사구 이런 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옆으로 길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 믹스해서 요즘에는 삼각존을 예전보다 좀 더 이렇게 많이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화장을 너무 연하게만 하면은 감을 잃는 것 같아가지고 데일리 메이크업 때도 약간 요즘에 좀 더 진하게 하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과감하게 넣고 있습니다. 네, 뷰러하고 그리고 살짝 더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이 붉은 음영 언더에 넣는 거를 알려드렸었는데 그거를 제가 쇼츠로도 재가공해가지고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디 부분인지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좀 알려드리려고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 흰 점막 부분 있잖아요. 이 흰 점막 부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점막 부분 바로 아래에 여기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점막을 채우는 게 아니라 여기를 채우는 거거든요. 점막 아래. 점막 진짜 바로 아래 부분. 점막 부분을 채우면은 눈이 답답해 보일 수 있어가지고 점막 말고 점막 부분은 그대로 냅두고 그 아래 부분을 이렇게 싹 채워주면은 여기랑 비교해봤을 때 여기가 확실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밑트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눈이 묘하게 좀 답답해 보인다 하면은 이 트임 작업을 이렇게 자연스러운 약간 라떼 브라운 같은 아니면 약간 브릭톤 도는 그런 컬러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 이 흰 여기 바르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아래 여기. 그러고 이제 아이라인도 사실 좀 달라졌거든요. 라인을 제가 원래는 되게 얇게 빼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이렇게 두껍게 빼는 게 좋아가지고 살짝 두껍게 좀 예전 메이크업보다는 조금 더 화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계속 두쫀쿠, 뭐 다이어트, 운동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두쫀쿠. 그러면서 이제 고민거리는 이 살을 더 빼있지 말지 이것도 고민 중이고 운동을 바꿀지 말지 이것도 고민하고 또 다른 일적인 근황은 제가 또 뷰티 크리에이터 강의를 오픈을 했잖아요. 12월 초에 오픈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오픈을 해서 지금 1차 얼리버드 기간 중인데 그게 또 입소문이 잘 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강의 시장이 진짜 치열해가지고 강의를 완전 본업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은 진짜 그 강의를 홍보하기 위해서 완전 막 인터뷰 채널도 엄청 나가시고 진짜 완전 빡세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뭐 저도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하지만 너무 또 이제 강의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제가 뭔가 이 본업에 좀 소홀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도 너무너무 싫고 제가 생각했을 때 본업은 진짜 뷰티 유튜버고 제가 뷰티 유튜버로서 거의 이제 7년 가까이 하면서 느꼈던 그런 노하우들이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만든 게 강의인 거기 때문에 그 뭔가 주객 정도가 되는 느낌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제 스토리에서 이제 뭐 홍보했던 것들이나 뭐 그 정도랑 뭐 그냥 영상 광고 소재만 그냥 몇 개 제작해가지고 깔짝깔짝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입소문도 타고 또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스토리에 막 그냥 올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막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냥 진짜 찐으로 사서 들으신 분들이 막 올려주시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강의도 성공적으로 잘 오픈을 했고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와중에 제가 삼각존을 해줬는데 요즘에 약간 삼각존도 그렇고 라이너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좀 진한 게 좋아요. 예전보다 조금 진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재롱이들이 뭔가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셀카 반응이든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약간 남아있는 양으로 애교살 음영 그림자도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영상이 12월 완전 말일에 올라갈 걸로 예상되는 영상인데 올해를 쫙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진짜 너무 하고 싶었던 강의 오픈도 성공적으로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상반기에는 뭐 제가 올해 살아남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방송 출연을 제가 원래 정말 이제 제이가 와도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진짜 유튜브 초창기 때 이후로 거의 안 했는데 이제 저스트 메이크업도 용기 내서 나가게 됐고 이번 올해는 제가 좀 알차게 산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후회가 없는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2024년에는 약간 제 기준 조금 쉬엄쉬엄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2025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딱 그대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채널도 사실 제가 일단 그 와중에 애교살에 제가 살몬 베이지를 발라줬습니다. 제가 요즘에 살몬 베이지를 이렇게 깔고 그 위에다가 저희 애교살 팔레트를 하는 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진짜 애교살이 너무 예뻐지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살몬 베이지를 깔아놨잖아요. 살몬 베이지 깐 거 위에다가 여기 위에 있는 컬러들을 믹스를 해가지고 살몬 베이지로 뭔가 이런 튀어나오는 양감을 약간 만들어주고 그 위에다가 이것까지 싹 이렇게 해주면은 진짜 뭐 지속력도 미쳤고 컬러감도 너무너무 예쁘게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꽂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곳에. 애교살 팔레트 단독으로 해도 예쁘고 저도 단독으로도 많이 쓰지만 뭔가 좀 더 확실하게 이런 애교살의 이런 양감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살몬 베이지랑 같이 써줄 때가 너무너무 예뻐서 요즘은 또 이 꿀조합에 빠져 있고요. 어쨌든 속눈썹 붙이면서 하던 얘기를 마저 좀 해볼게요. 속눈썹 오늘 코링코 뮤즈 요 9mm짜리로 쫙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뮤즈가 되게 처음에 나왔을 때 그냥 딱 봤을 때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었는데 친구들이 뮤즈 많이 써가지고 저도 뮤즈를 사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채널도 사실 50만을 달성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50만으로 산 지가 되게 오래됐고 50만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좀 안일했던 것도 있어서 그래서 2024년에 좀 더 쉬엄쉬엄 하고 했었었는데 2025년에는 뭐 진짜 방송 출연도 그렇고 뭔가 제가 쉬엄쉬엄 하는 것 자체가 엄청 잘 맞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불태울 때 제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그런 타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은 좀 쉬엄쉬엄 살아보고 1년은 진짜 빡세게도 살아보고 하니까 빡세게 사는 게 저한테는 좀 더 잘 맞다. 그렇다고 해서 막 유튜브 초창기 때처럼 완전 진짜 일상도 없이 진짜 무조건 일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요령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시간만 많이 투여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같은 일을 5년 넘게 해온 사람으로서 이제 나름 베테랑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꽤 노하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하우들도 많이 생기고 하면서 일도 열심히 하고
놀 때 또 열심히 놀고 주변 사람들도 잘 챙겨가면서 요즘 딱 밸런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2026년에도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2026년에도 아자아자 화이팅! 재롱이들도 지금 새해 목표 다들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슬슬 짤 거거든요. 새해 목표를 완벽하게 딱 짜지는 않았어가지고 한 해의 스탠스 자체를 이제 좀 쉬는 해, 좀 달리는 해 이렇게 좀 정한다고 하면은 딱 2개로만 정한다고 하면은 2026년에도 저는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그 사실 50만 되고 나서는 제가 구독자 수 욕심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50만이든 더 많은 구독자든 진짜 100만이 넘지 않는 이상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막 큰 그렇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50만이면은 내가 딱 원하는 정도의 느낌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목표가 없으니까 좀 루즈해지고 사람이 좀 재미가 없어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목표를 만들어 놓고 되게 그거를 이뤄야 되는 사람처럼 제 자신을 제가 좋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지금 저의 목표는 60만이거든요. 그래서 60만 무조건 돼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근데 안 돼도 큰 달라지는 게 없고 60만 돼도 크게 달라지는 것도 솔직히 없거든요. 진짜로. 근데 목표를 그렇게 정해놓고 60만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애교살 그림자 지금 한 10,000번째 칠하고 있고요. 애교살 그림자도 옛날에는 진하게 칠하는 거 안 예뻐 보였는데 이게 눈에 달라진다? 요즘엔 너무 예뻐 보여요. 그리고 제가 연말 때쯤 해가지고 재롱이들이 진짜 그걸로 저 알게 된 재롱이들도 진짜 많을 텐데 제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재테크 겟레디 같은 것도 찍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제가 준비는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연말 안에 제가 그거를 찍으려고 했는데 그 영상 찍을 때 제가 뭔가 너무 많은 정보를 축약해서 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인지 그게 잘 촬영할 때 마음이 잘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는 꼭 찍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모든 거를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저도 실패해본 그런 투자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같이 하면서 좀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꼭 영상 아니어도 제가 인스타그램에는 무모를 할 때나 이럴 때 진짜 꿀팁 같은 거 많이 공유하고 있기는 해가지고 재롱이들도 혹시나 제 인스타 아직 팔로우 안 하신 분들 있으시다면은 맛집 정보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정보가 다 올라오거든요. 제가 진짜 정보를 알려주고 싶어서 미친 여자여가지고 제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네, 눈화장은 이렇게 완성을 해주고 제가 블러셔는 이건 또 제가 뻔하지 않은 고퀄템 추천템 영상에서 추천을 했던 제품인데 VDL 이 리퀴드 블러셔거든요. 보니피치 컬러고요. 이게 진짜 발색도 대박 잘 되고 베이스 까짐이 없어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리퀴드 블러셔란 말이죠. 보통 리퀴드 블러셔나 크림 블러셔는 단독으로 쓰기엔 조금 아쉽고 이걸 깔고 그 위에 뭘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얘네 이 라인은 뭘 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아까 기억나세요? 저 베이스 하고 나서 파우더도 다 했단 말이에요. 파우더 하고 그 위에 리퀴드 올리는 거 원래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근데 얘는 제형감을 어떻게 잡으신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진짜 제형감이 너무 쫙 잘 붙게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베이스 까짐도 없고 파우더를 바른 위에다가 발라도 이렇게 착착착 잘 묻습니다. 그리고 쉐딩은 제가 아까 눈썹 그릴 때도 쓰고 계속 썼던 요 뉴트럴 브라운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원래는 토프 그레이 무쇠였거든요. 완전 토프 그레이만 거의 썼었는데 요즘에는 뉴트럴 브라운에 좀 꽂혀가지고 요즘에 쉐딩할 때는 뉴트럴 브라운을 굉장히 자주 쓰고 있고요. 코 쉐딩 모양은 예전에는 약간 얇게 하는 걸 좋아했을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살짝 이렇게 코가 도톰한 게 예뻐 보여요. 그래서 코를 너무 얇게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쉐딩할 때 또 신경 쓰는 게 여기 옆에가 얼룩덜룩한 느낌이 조금 더 있는 게 싫어가지고 볼륨 파우더를 예전에는 귀찮아서 사실 제가 만들어 놓고도 패스할 때도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볼륨 파우더로 이 농도 조절하고 주변에 깨끗하게 정돈해주는 거 신경 써서 해주고 있고요. 지금 아까 블러셔 바를 때도 약간 여기 영역이 밑에까지 살짝 내려왔거든요.
근데 내려왔을 때 살짝 이걸로 팔자주름 쪽을 볼륨 파우더로 정리를 해주면서 이 옆에까지 살짝 가주면은 여기 블러셔 영역도 정리가 되면서 밑에도 더 깔끔하고 좀 차올라 보이는 그런 느낌? 특히 여기 심부볼 이쪽을 자꾸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원래 심부볼 같은 거 신경도 안 쓰였었는데 진짜 멜팅되나 봐 얼굴이. 진짜 디바이스 더 빡세게 돌려야겠어요. 턱 쉐딩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는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글린트의 NJ 피치, 얘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이렇게 완전 샴페인 빔이 아니라 샴페인 플러스 살짝 이렇게 코랄 골드 같은 느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컬러 들어간 게. 그래서 얘를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 앞머리에도 안 하면 또 서운해 또. 눈 앞머리 살짝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화장 마무리 단계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고 있거든요. 이거 한나의 재롱이들이 또 유난히 이쁘다고 많이 해줘가지고 이게 에스파 지제이님이 눈 밑팀할 때 조금 잘 쓰는 스킬인데 여기만 한다면 여기랑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꼭 한다는 그 작업을 여기만 해줬을 때는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고 여기는 살짝 더 트임으로 집중된 느낌인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중안부가 훨씬 더 짧아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 중안부 무색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그 스트레스가 있으니까요. 포인트가 삼각존을 여기까지만 진하게 칠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좀 더 연장시키는 느낌인데 그 연장을 진한 컬러 똑같이 바르는 게 아니라 얘보다는 약간 옅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삼각존 컬러보다는 약간 옅은 컬러로 여기에 한 겹 더 이제 삼각존의 연장이 생기는 느낌이랄까? 근데 이거를 중간에 해주는 것보다 다 마무리하고 나서 좀 밸런스를 맞추는 느낌으로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더 저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더 한 겹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아까는 1단 트임이었으면 이번에는 2단 트임이 되는 느낌이에요. 너무 여기를 깔끔하게 비우지 말고 여기 끝부분을, 여긴 진짜 삼각존도 아니고 한참 먼 부분이거든요. 한참 먼 부분을 살짝 음영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거지. 그러면 눈이 더 길어 보여요.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줄 건데요. 립 조합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그때 쿨지근 추천했던 조합 어떤 뷰티 매거진에도 그대로 올라갔더라고요. 완전 나 쿨지근 립 제대로 알려준 것 같아. 그때 그 조합 기억하시죠? 3C 웨이백 바르고 그 네이밍 시엔나 바르고 그 위에 인가로 덮는 그 스플래시로 덮는. 오늘은 웜지그 조합합니다. 웜지그는 입술을 한번 이렇게 싹 뮤트하게 빼주듯 작업이 필요한데 요거를 저는 AOU의 슴슴바, 요걸로 매트바 슴슴바로 해가지고 뮤트한 느낌으로 한번 싹 잡을게요. 싹 뮤트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살짝 웜인 듯 쿨인 듯 한 그런 포인트 컬러를 안쪽에만 살짝. 이건 3CE의 플럼 스모크고요. 제가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이 벨벳 틴트 라인이 진짜 예뻐요. 더스키 핑크도 예쁘고 플럼 스모크도 예쁘고 셀프 메이드도 예뻐요. 그러고 제가 진짜 또 개 강추했던 요 테오 엔더의 요 슈가 피치를 싹 그 위에다가 얹어줍니다. 이거는 글로스예요. 테오 엔더 글로스 진짜 예뻐요. 슈가 피치도 예쁘고 슈가 타로도 너무 예쁩니다. 저처럼 입술이 좀 두꺼우신 분들은 글로스를 너무 아래까지 바르지 말고 안쪽 위주로 해가지고 싹 발라주면은 웜지근 립 조합 완성입니다.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이고요. 제가 최근에 사진 찍을 때 이 귀 스티커를 붙인 날이 진짜 확연히 사진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귀 필러는 진짜 도저히 못 맞겠고 그래서 귀 스티커를 오늘도 붙여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쪼물락쪼물락 하다 보면 저는 금방 이렇게 빨개지는 게 단점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귀를 좀 보이게 앞으로 좀 빼준 게 저는 예쁘더라고요. 네, 이렇게 귀 스티커까지 붙여주고 나면은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 완성이고요. 네, 오늘 메이크업도 우리 재롱이들한테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오랜만에 진짜 수다도 겁나 많이 떨고 진짜 TMI 대방출에 이제 겟레디를 오랜만에 찍어봤는데 재롱이들이 좋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